안녕하세요.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챕터 12 프랙티스 2 지문 해설입니다. 여기에 본문 이제 제목이 나와 있고요. 요거는 비슷합니다. 쉽습니다. 이게 중간에 조금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따로 잡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전체 흐름은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보시고, 자, 제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합니다. Smiling Culture and Parenting Goals. 미소, 문화, 그리고 양육 목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양육 목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이제 제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문장들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미소와 웃음의 발달은 문화권 전반에서 비슷하다. 미소와 웃음의 발달. 오케이. 그래서 디벨롭먼트라고 나왔죠. 자, 전반적으로 모든 문화에서, 동서양 문화에서 모두 다 비슷하다는 얘기야. 근데 부모가 아이의 미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은 실제로 다양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에서 미소와 웃음의 발달을 이끌어내려고는 하지만 그 행동 자체는, 아이가 웃게 하려고 하는 행동은, 웃게 만들려고 하는 부모의 행동은 실제로 좀 다양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아이가 웃고 미소 짓는 발달 과정 자체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면이 있다. 그치? 그래서 문화권에서 전반적으로 비슷하다라는 내용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면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웃게 만드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아기의 웃음이라는 결과는 비슷해 보여도 그 웃음을 이끌어내는 부모의 접근 방식은 각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양육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이후에는 미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동의어 한번 꼭 보시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미국 어머니들은요, 아기에게서 미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사람들은 뭘 사용합니까? 장난감과 물건에 의존을 합니다. 미국 어머니들은. 오케이? 근데 일본 어머니들은요, 사회적 자극에 참여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 이 사회적 자극이 뭐냐라는 걸 좀 설명을 해봐야 되겠죠? 자, 미국 어머니들은요, 아기가 장난감이나 물건을 보고 반응하도록 하면서 미소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일본 어머니들은 물건보다는 사람과의 상호작용, 표정, 목소리, 신체적 교감 같은 사회적 자극을 통해서 아이를 웃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방식이 더 좋다는 판단이 아니고, 같은 미소를 끌어내더라도 문화 자체가 부모의 행동 방식을 다르게 만든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거다. 오케이? 그래서 미국식 양육은 대상 세계와의 관계를, 일본식 양육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자. 여기서 이 문장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사회적 자극에 참여시키려는 경향이 있죠? 요거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랑 바꿔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미국 어머니, 장난감, 물건. 일본 어머니, 사회적 자극. 그리고 그 사회적 자극은 뭐다?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의 상호작용, 표정, 목소리, 신체적 교감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두 문화권의 어머니들은 이러한 미소를 이끌어내는데 똑같이 효과적이다. 어쨌든 장난감을 사용하든 아이를 막 간지럽혀서 웃기든 똑같이 효과적이란 얘기야. 근데 문화에 기반한 서로 다른 양육 목표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한다가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문화의 차이를 균형 있게 정리를 하는 문장이었고요. 자, 미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 모두 아이를 웃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 문장이 나온 겁니다. 자, 결과만 보면 둘 다 아이의 미소를 잘 이끌어내지만 그 과정 속에는 각 문화가, 일본과 미국 문화가 아이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방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어머니들은 장난감이나 물건을 사용해서 웃게 하잖아. 그거를 보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일본 어머니들은
이제 만져서 말로 해서 표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표정을 해서 아이를 웃게 만들기 때문에 일본 문화에서는 약간 사회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되죠? 그래서 미국 어머니의 방식은 아이가 주변 물건을 탐색하고 독립적으로 반응하도록 돕는 것에 가깝다. 반응하도록. 근데 일본 어머니의 방식은요, 아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고 연결되도록 돕는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둘 다 반응은 반응이야. 근데 미국 어머니는 주변 물건을 탐색하고 독립적으로 반응. 스스로 이렇게 그 물건을 보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을 보면 좋게 반응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잖아. 독립적으로 자기 의견대로 반응하는 거를 조금 원하는 거죠. 근데 일본 어머니 방식 같은 경우는 사람과의 관계, 상대방을 보면 웃는다. 상대방이 인사하면 나도 인사한다.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더 중시해서 한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 취향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문화적 양육 목표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방법의 차이는 이해가 가실까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바꿔서 쓸만한 게 없네요. 이 원문이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있네요. 요 4번 문장인데 요건 이제 설명부터 볼게요. 해석부터 볼게요. 해석. 자, 미국에서는 미국 어머니들이죠. 자율성과 물건 세계에 대한 독립적인 탐색을 촉진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문화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탐색하고 주변 사물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고 반응하게 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장난감이나 물건을 활용해 아이의 관심을 끌고 미소를 유도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요. 아이가 사물에 반응하고 탐색하는 과정 자체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르는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문에 오브젝트 월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아이가 접하는 장난감, 물건, 주변 환경 같은 사물 중심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오브젝트 월드는 사물 중심의 세계. 자, 미국식 양육 목표는 아이가 이 세계를 능동적으로 스스로 탐색하는 존재가 되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쓴다. 됐죠? 그래서 스스로 탐색이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인 독립적인 탐색이라는 핵심 단어가 이 지문에 나오죠. 됐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자율성, 독립적인 탐색, 촉진 요게 세 개가 핵심 단어입니다. 자, 반대로 일본 어머니들 나오죠. 반대로 요 별표 in contrast라는 단어가 반대로니까 일본 어머니들은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아기를 자기 자신의 연장선으로 만드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둔다. 이게 좀 이게 연장선이라는 단어가 이제 extension of themselves라고 나옵니다.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일본 문화에서는 아이가 독립적으로 사물을 탐색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개체가 되기보다는 보호자와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남을 조금 더 의식하는 상태로 만들고 싶다는 거지. 그게 양육 목표입니다. 그리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어머니들은 장난감보다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의 미소를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표정, 목소리, 반응에 맞춰 웃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심의 유대가 어떻게 됩니까? 강화가 됩니다. 됐죠? 자, an extension of themselves라는 말은 아이를 엄마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만 보기보다 엄마와 어떠하게 연결된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거야. 이제 연장선, 확장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 단어가 연장선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밀접하게 연관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쩔 수가 없던 게 미국은요.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한 나라를 이렇게 이루게 된 거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생겼다 그러면 어쨌든 원래 집단 문화가 좀 강합니다. 일본은 집단 문화고, 그렇지? 이제 미국도 서양도 그렇긴 한데 서양은 처음에는 약간 개인 집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생활하는 그런 방식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특정 목표가 있어서 뭐 마을의 번영을 목표를 위해 뭐
우리 마을이 좀 더 잘 살기 위해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문화로 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런 차이점, 문화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집단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상호 교류가 좀 더 중요한 거고요. 미국은 어쨌든 내가 살아야 너도 살고 우리가 산다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요 개인 문화가 좀 더 많이 발달을 하죠. 그래서 독립적이라는 단어랑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6번.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아기들을 서로 다르게 참여시킨다. 다르게 뭐 이제 훈련을 시킨다라는 뜻이죠. 그지? 그래서 자,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긴 하는데, 자, 미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가 다 아이와 다르게 상호작용하는 이유는 단순한 습관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뭐 때문에 문화적 양육 목표 때문이다. 됐죠?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앞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요 동의어 쪽만 좀 보시고 전체 내용 정리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의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은 뭐다? 미국은 독립적, 스스로 탐색, 그리고 일본은 상호 의존성, 그리고 엄마와 밀접하게 요 키워드였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